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부터는 구성학으로 보는 2020년 운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성학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띠가 정해집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서 호랑이띠, 말띠, 뱀띠, 토끼띠 이러는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비밀스러운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온 숫자의 비밀은 뭘까? 숫자에 얽힌 비밀을 풀어서 삶의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이 구성학입니다. 구성학의 특징은 9개 방이 있습니다. 해리포터 비밀의 방처럼 내가 해마다 새로운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분위기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같이 들어온 친구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금덩어리를 선물 받기도 하고 문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금덩이를 잡아야 되는지, 계약은 쉽게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지, 좋은 친구나 사랑하는 여친하고는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지, 내가 가지고 온 비밀스러운 숫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비밀의 숫자를 가지고 2020년이란 비밀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온 비밀스러운 숫자를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본명성이라고 해서 비밀의 숫자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띠별로 비밀의 숫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령 호랑이띠도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가지고 온 비밀스러운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본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자 본명성 구하는 법은 1부터 9까지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면서 숫자의 특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1954년생이라고 한다면 이 1954라는 숫자에 각 숫자를 더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4를 하면 19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19라는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를 또 더해줍니다. 그러면 10이 됩니다. 이렇게 10이 되면 11에서 10을 뺍니다. 그러면 1이 됩니다. 여기 있는 11은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해서 나온 숫자에 앞에 뒤에 숫자를 더해주고 그거를 11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954년생의 본명성은 1이 되는 겁니다. 1은 일백수성이라고 해서 감궁입니다. 감궁은 구덩이 감자를 쓰는데 구덩이에는 물이 고이죠. 그래서 1이 상징하는 것은 물, 지혜, 비밀, 자식, 애정, 곤란함, 자녀, 임신과 관련된 작용들을 합니다. 그런 비밀 코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명성 1인 분들은 자녀한테 연연하거나 자식 문제로 조금 고생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1953년생이면 아까 했던 것처럼 각각의 숫자를 더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 18이 됩니다. 그럼 다시 1 더하기 8을 하면 9가 됩니다. 그럼 11에서 9를 빼면 2가 됩니다. 앞에 11은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에서 9를 빼서 2가 되면 1953년생 분들의 본명성은 2입니다. 2 흑토성이라고 해서 공궁인데 해리포터가 공궁이라는 비밀의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가정, 엄마, 부모, 직업, 땅과 관련된 방입니다. 여기에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마법의 지팡이처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코드가 있는데 그래서 본명성 2를 가진 분들은 직업과 관련해서 문제나 고민,
갈등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심성이 아주 착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너무 착해서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잘 베풀어주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본명성 찾는 법하고 핵심적인 특징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띠별로 나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2020년 운세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이 시간에 내 본명성을 찾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엔 1970년생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각 숫자를 더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0 하면 17이 됩니다. 그럼 다시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를 합치면 8이 됩니다. 그러면 11 빼기 8을 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3은 삼병목성이라고 해서 진궁이라는 방입니다. 이번엔 해리포터가 진궁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 방에선 우레, 천둥소리, 사기, 정렬, 전기와 관련된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게 마법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본명성 3인분들은 버럭하는 성격도 있고 머리가 대단히 영특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도 사기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엔 1987년생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각 숫자를 더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하면 25가 됩니다. 그럼 다시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를 합치게 되면 7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11 빼기 7을 하면 4가 됩니다. 1987년생이면 본명성이 4가 됩니다. 본명성 4는 사록목성이라고 해서 성궁입니다. 해리포터가 성궁이라는 방에 들어갔더니 바람, 교류, 권위, 유학, 무역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명성 4인분들은 교류나 거래를 통해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엔 1950년생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각 숫자를 더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0을 하면 15이 됩니다.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를 합치면 6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1 빼기 6은 5가 됩니다. 그래서 5는 오황토성이라고 해서 중궁에 해당됩니다. 이번엔 해리포터가 가운데 있는 중궁이란 방에 들어갔더니 제왕, 사면초과, 중심, 고립, 고집, 파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명성 5인분들은 고집을 너무 부리면 사람 풍파를 많이 겪겠네요. 이번엔 1947년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더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9 하면 23이 됩니다. 그럼 다시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를 합해보면 5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11 빼기 5를 하면 6입니다. 그러면 1946년생이면 본명성이 6이 되는 겁니다. 6은 6백금성이라고 해서 건궁입니다. 이번엔 해리포터가 건궁이란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하늘, 유흥, 발탁, 퇴사, 교통수단이란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명성 6인분들은 잘못하면 애정사가 많을 수도 있겠고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숫자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된다면 반대로 애정사 조심하고 교통사고 조심하면 원만하게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코드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상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93년생이면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3 하면 22가 됩니다. 그러면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인 2 더하기 2를 하면 4가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11 빼기 4 하면 7이 됩니다. 그렇다면
1993년생 본명성은 7이 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7적금성이라고 해서 태궁입니다. 이번엔 해리포터가 7번 방에 들어갔더니 연못, 재물, 즐거움, 요식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7번 코드를 살짝 풀어보면 재물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재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겠구나, 이러한 간략한 흐름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56년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숫자를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면 21입니다. 그럼 앞에 숫자 2자와 뒤에 숫자 1자를 더해주면 3이 되고 최종적으로 11 빼기 3 하면 8이 됩니다. 그렇다면 1956년생 분들의 본명성은 8이 되는 겁니다. 8은 8백토성이라고 하는데 간궁에 해당됩니다. 간궁이라는 방에 들어갔더니 산, 부동산, 이직, 이사, 승진, 변화, 변동이란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명성이 8인 분들은 이사나 이동이 많습니다. 운의 흐름을 잘 타면 부동산으로 목돈 만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그렇게 좀 규모가 있는 돈을 만질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82년생이라고 한다면 숫자를 똑같이 더해줍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2는 20입니다. 그럼 앞에 숫자 2자와 뒤에 숫자 0을 더해보면 2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11이라는 공식적인 숫자 11 빼기 2를 하면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1982년생 분들은 본명성이 9가 되는 겁니다. 9는 구자 화성이라고 해서 리궁에 포함됩니다. 이번엔 해리포터가 리궁방에 들어갔더니 불, 문서, 계약, 예술가, 작가, 명예란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명성 9인분들은 공부해야 될 때 만약에 못했다면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식 때문에 크게 곤란한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본명성 구하는 법을 알아봤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이에 따라서 띠별로 나누어서 2020년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